다음은 다음도 대구가톨릭대학교네요. 대구가톨릭대학교 김현희, 김미진, 윤수경, 장택윤, 최병진에서 김현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줄 제목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플라워 주얼리의 선호도 조사입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플라워 주얼리의 선호도 조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 문화의 변화와 파티 문화의 트렌드 확산으로 몸에 탈부착이 가능한 캐주얼 플라워와 같은 화해 장식 상품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 장식 상품의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 속에 유용한 플라워 주얼리 상품 개발은 플라워 주얼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며 개인의 일상적 화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며 플라워샵 경영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통해 소비자의 플라워 주얼리 선호도를 조사하여 플라워 주얼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한 후 플라워 주얼리 상품 제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플라워샵의 판매 품목 증가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화해 장식이란 관상 가치가 있는 초본과 목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식물 재료를 활용하여 자연물이 갖는 자연미와 조형미가 동시에 표현되는 장식입니다. 각종 행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꽃다발, 신부장식, 어레인지먼트 등의 실용적인 화해 장식물을 아름답게 창작하여 판매하거나 설치하며 유지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화해 장식에서 절화를 이용하여 신체를 장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바디 플라워라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예술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몸에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인 꽃과 식물로 장식을 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절묘한 만남을 표현하며 헤어 장식, 화관, 숄더 장식, 부토니아, 리스트 장식, 손목 장식, 기타로 장식하는 부위에 따라서 구분하며 현대에서는 신체 자체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오브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재료와 비식물 재료를 사용하여 행사 등 목적에 맞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화해 장식품을 플라워 주얼리라고 합니다. 비교적 작은 크기로 몸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캐주얼 플라워라고도 하고 장식 착용 부위로는 머리, 목, 팔, 손목, 어깨, 가슴입니다. 본 연구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품 자체를 평가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의 소비자의 효용을 추정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상품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소비자의 선호 자료를 수집하여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총칭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의 속성과 속성 수준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함으로 신제품 개발 및 예측, 시장 세분화, 가격 결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속성과 속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분석 모형을 결정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컨조인트를 디자인합니다. 자극물 제시 방법을 선택하고 컨조인트 모수를 측정하여 예측 타당성 검증과 결과를 해석합니다. 컨조인트 분석의 속성과 수준의 연구 방법으로 속성과 수준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프로파일의 수는 총 135개이나 총 자격의 수를 적절히 축소하기 위해서 SPSS 통계 프로그램 직교 설계를 통해 25개의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는데 속성으로는 주소제, 착용 부위, 판매 가격, 착용 시간,
절화, 분화, 가공하에 주 소재의 3수준, 머리, 목, 귀, 팔, 어깨에 5수준, 3만 원 이하 3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 이상의 3수준, 6시간 이하 12시간에서 24시간, 24시간 이상의 3수준으로 프로파일을 추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기간은 2020년 10월 20일에서 12월 15일까지이고 설문 방법은 SNS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통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한 402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9명을 제외하고 343명을 대상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으로 함수 모형법에 따라서 SP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후 분석하였습니다. 정규성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일반 현황은 SP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 분포도는 남성은 74.1%, 여성은 25.9%입니다. 나이대는 50대가 37.3%로 제일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두 번째로 40대, 30대, 20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학력 수준으로는 4년제 이상이 4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속성별 선호도입니다. 속성별 선호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요. 3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선호도에서는 재료에서는 가공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착용 부위에서는 머리, 가격에서는 3만 원 이하, 지속 시간에서는 12시간에서 24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조인트를 통한 소비자의 플라워 주얼리 속성별 중요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판매 가격이 제일 높았고 두 번째로 착용 부위, 착용 시간, 주 소재로 나타났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나이에 따른 속성별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가격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가격대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20대와 60대는 착용 부위를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40대, 50대는 재료를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순위를 나타났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학력에 따른 속성별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소재에서는 전문 학사와 학사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용 부위는 이제 석사 이상, 박사 이상이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보시다시피 나타났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소지 자격증에 대한 속성별 선호도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가격은 1순위였고 기능사와 이제 기사 자격증 이렇게 소지자들은 기능사는 이제 착용 부위가 두 번째로 높았고 기사는 주 소재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워 주얼리의 수준별 선호도에서는 판매 가격은 3만 원 이하, 착용 부위는 머리, 착용 시간은 12에서 24시간, 주 소재는 가공화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이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플라워 주얼리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플라워 샵에서는 판매 가능한 플라워 주얼리를 상품을 개발했을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제언입니다. 색상, 소재 등을 개발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플라워 주얼리 상품을 개발하며 플라워 주얼리에 사용될 수 있는 가공화 등의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플라워 주얼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특화된 홍보 마케팅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컨조인트 분석을 한 후에 플라워 주얼리 상품을 개발한 작품 사진입니다. 소재는 가공화, 착용 부위는 머리입니다. 이렇게 티아라, 목걸이, 티아라나 방울, 그다음에 이제 머리핀, 머리꽂이 등을 이제 이렇게 가공화로 해서 만들었던 작품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칠러 한번 확실하게 쳐주십시오. 네. 3만 원 이하짜리 가공화를 머리에 꽂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 이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윤아 연구관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과학을 공부한,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하지만은 않은데, 향후에 저희가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한다면 사회과학적인 방법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저희 연구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속성의 수준, 그리고 속성의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그러한 속성을 어떤 수준으로 정하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이 일단은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이라 하면 이제 가격이 컨조인트 상품 개발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호도를 하는지, 일단은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판매 가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착용 부위는 일단은 작품이 이제 이게 상품으로 되었을 때 어디에 이제 착용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절화나 가공화나 우리 이제 화해 장식품들은 항상 현재는 아름답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착용 시간이 언제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화해의 원의 분야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했을 때 선호할 것인가를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주 소재에서 절화, 분화, 가공하는 화해 장식 이론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절화, 분화, 가공화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착용 시간은 기능 경기대라든지 이제 외국 그 국제 기능 경기대에서 그 시험 기준에 그렇게 나눠진 것을 근거하여 그렇게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는 고가의 금액으로는 설문이 이렇게 뭔가 객관적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가격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네. 예. 또 다른 혹시 코멘트나 질문 없을까요? 어찌됐든 화해의 소비를 다양화하고 촉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접근이 좋은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싶고요. 혹시 그 플라워 주얼리 시장의 규모나 현재 우리의 수준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제가 사실은 원예 치료를 다양하게 이제 대상자한테 이제 접근하는 원예 치료사로도 활동하면서 화해 장식에 관련된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샵을 하나 오픈하면서 그때 이렇게 화해가 침체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에 이제 이 논문을 이렇게 화해 장치의 상품이나 이렇게 대중화의 목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런 잡지의 분석을 통해서 1차 선호도 조사도 해보았고 기법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컨조인트로 상품이 개발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소비가 있을지에 관련된 이제 전시회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의 다양화나 이런 개발이 있다면 분명히 화해 장식이나 이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요즘 치유 농업, 도시 농업 이렇게 많이 대중화로 알려지고 있는 이런 포럼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뭔가 디자인이 대중화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온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네. 좀 해주시면 네. 아까 그 가공품이 네.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가공하는 지속 기간은 관리만 잘하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져서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부서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몇 년 동안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엄청 소중한 기념일에 프리즈버드라든지 가공하러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공하는 발전되면은 이제 앞으로 네, 기대될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치유농업이나 뭐 도시농업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좀 개발을 해서 만들기 이렇게 좀 쉬우면은 만들기 네. 과정이 쉽고 그러면은 직접 만들어서 아까 오래 지속이 가니까 자기 직접 꽂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